네, 여러분의 긴 투자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박세함의 결정적인 투자. 오늘 오후에 있을 현대차의 수소 서밋 관련해서 미리 고민해보고 또 관련 연구원과 함께 어떻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게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연구원이신 이재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자동차가 이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바쁘시겠습니다. 네, 요즘 뭐 수소도 그렇고 뭐 전기차 쪽으로도 그렇고 좀 미래차 쪽으로 굉장히 진척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대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 뭐 전기차 밸류체인의 뭐 끝단까지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그 커버해야 하는 기업들도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있을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그야말로 수소 서밋을 열지 않습니까? 저희 유튜브로 생중계되면 우리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현대차가 꼭 이제는 주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SK그룹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2018년도 말이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이제 비전으로 선포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각 대기업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는 수소 모빌리티 쇼가 본격적으로 킨텍스에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현대차 수소차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한 발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5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안 만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유럽 시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완전히 금지를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규제 정책에 맞춰서 순수 친환경차를 출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완만하지만 그래도 2030년도 이후부터는 최소 50% 이상 뭐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만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후의 수소 서밋에서는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 계획들을 좀 밝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면은 수소차에 이제는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수소의 생산부터 그리고 운송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그리고 수소의 용법에 있어서도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유군이나 해운 뭐 아니면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수소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밸류체인에 걸친 내용들이 다 다뤄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에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찾느라 또 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수소의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수소 수요 같은 경우를 뭐 상당 부분을 이제 호주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부생수로 나오는 그레이 수소를 이제는 탄소 포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블루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친환경적인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투자 계획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블루 수소를 넘어서 그린 수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이제 수전의 설비를 확충을 함으로써 이제 그린 수소도 이제 대량 생산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들이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소를 또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들,
도 이제는 또 부각이 되겠죠. 뭐 이제 많은 운송업들, 뭐 해운이나 유군 쪽에서도 수소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또 이번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전반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세부 사항을 통해서 또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있을지 또 분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또 수소 관련주들은 거의 안 가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네. 예, 관련 성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문점들 위주로 한번 모처럼 모셨으니까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이 친환경적인 모빌리티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기차가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인프라도 훨씬 다 구축이 잘 되고 있는 만큼 굳이 비슷한 컨셉의 수소차가 나중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네. 전기차의 어떤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만큼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는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 쪽으로 지금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소차는 상용차 쪽으로 이제 초기에 시장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대비해서 상용차 쪽에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탑재 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이 비례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연료전지가 발전을 하지만 에너지 원이 되는 연료 같은 경우는 수소거든요. 네. 수소 탱크를 더 많이 채우게 되면은 예. 주행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늘어날 되는 수 거죠.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 비해서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대형 트럭으로 갈수록 시스템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에 있어서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비해서 또 같이 거기 충전 비례합니까? 속도가 늘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젠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솔린 차랑 충전 속도 자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용차는 수소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선진국에서 다 수소 트럭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한 전기차보다 한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런 만큼 수소 연료 전지 기술도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젠 도요타 미라이가 2세대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기존의 1세대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스택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기차랑 이제 계속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보시기에는 수소차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전기차 못지않게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문 가운데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네네. 이게 굉장히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경제성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예. 탄소 포집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탄소 포집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케이스들이 많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기술 발전이라는 게 어떤 기술 발전 초기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이 대중화가 되고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곡선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 그렇고 초기에는 다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예. 코스트가. 근데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는 이제 탄소 뉴트럴하게 가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목표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는
올리는 거죠. 네.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대중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됐고, 네. 근데 수소차는 그런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앞으로 지금 전기차와 10년의 격차가 있는 만큼 여기에도 또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금 빨리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죠. 뭐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미국에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 쪽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단계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수학기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가셔야돼서 수학기까지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너무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 시점에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수소차, 전기차, 이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수소 에너지가 자동차 말고 또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됩니까? 발전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분산형 발전하고도 이제는 연계가 돼가지고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선박이나 뭐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UAM, 뭐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연료전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원으로서 다재다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수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수소 위크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수소 위크라고 해서 수소 관련주들도 집중적으로 받고 또 관련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오늘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제 관련 주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받게 될지. 만약에 제가 정말 이 돈이 만약에 뭐 한 1억 원 정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럼 저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 관련 기업을 분명히 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투 트랙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한 바구니에 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늘 고민하는 게 전기와 수소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더 시장성이 있을까, 어디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경쟁의 구도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장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둘 다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쪽이 오르면은 어느 한쪽이 쉬긴 하지만 결국에는 번갈아가면서 같이 이제 밸류가 애더비 되기 때문에 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구체적인 종목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멤브레인 수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료 탱크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라든지 뭐 이런 소재 쪽으로까지도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이 결국엔 메인이겠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모비스나 뭐 상암프로테크, 일진솔루스 뭐 이런 업체들이 수소차의 어떤 부품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 SK 밑에 있는 SK E&S 같은 경우에도 수소 이제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 운송 쪽에서 지금 대규모로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소 인프라 투자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스택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수소의 생산과 운송 관련된 업체들 이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 세계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 여기서 1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행보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아주 독점적으로 그렇죠, 글로벌 선두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장성으로 이 시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국내 업체들도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아주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산업이 수소 산업이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